우리는 참 근사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조직에서는 주인의식이 투철한 인재로, 관계에서는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비로소 증명된다고 믿죠. 실제로 책임감과 배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고귀한 미덕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탄탄한 기반을 닦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의 그 책임감은 즐거운 자부심인가요? 아니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인가요? 나의 그 배려는 우러나오는 진심인가요?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인가요? 중독과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가보 마테 박사는 사회가 칭송하는 성실한 책임감과 자기 희생적 배려가 어느 지점을 넘어 강박이 되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사실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긴장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주변을 챙기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분명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며 잘 해내고 있는데도 결과는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려 할수록 관계는 꼬이고 일은 정체되며 몸은 원인 모를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는 기이한 경험.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노력의 배신을 직감합니다. 수천만 명에게 삶의 목적을 일깨워주며 현대인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온 영성 멘토인 릭 워렌 목사는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자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들 때 발생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번아웃과 정체된 느낌들, 그것은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 즉 내맡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내 책임감을 버리라고?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그러다 내 인생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내맡김을 패배나 포기 혹은 무능함과 동일시하며 이 낯선 제안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전해온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 안의 에고가 안 돼, 위험해, 지금 이대로가 안전해 라고 비명을 지르며 변화를 막아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죠. 이 손을 놓아버리면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할 것 같은 공포.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 앞에서 망설이며 다시 익숙한 통제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망설이는 우리 앞에 지혜로운 안내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현대 뇌과학은 우리에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의 작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DM에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뇌의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할수록 해답을 얻을 것이라 믿지만 과학은 오히려 이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인간이 가장 큰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즉,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에너지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생물학적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20세기 서구에 동양 철학의 정수를 전파하며 삶의 유의를 가르쳤던 철학자인 앨런 와츠는 인생을 음악에 비유합니다. 음악의 목적은 빨리 마지막 음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되는 동안 춤추고 즐기는 것이듯 인생 또한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숨이 우리를 통해 쉬어지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가 가져다주는 모든 사건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우주를 경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스스로 완벽하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실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내 의지대로 세상을 뜯어고치려던 시도를 잠시 멈추고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삶이라는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서 편안히 몸을 기대보는 경험입니다. 될 일은 된다의 저자이자 내맡김의 원칙만으로 수조 원대 기업의 CEO가 되었던 마이클 싱어는
내 의지나 선호도가 아닌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에 기꺼이 예라고 답하는 실험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에고의 지능보다 온 우주를 운행하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거대한 지능을 신뢰해 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제라는 익숙한 감옥의 문을 열고 내맡김이라는 광활한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맡김의 세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평생 믿어왔던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인과 법칙과는 전혀 다른 영적 역학을 시험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적은 내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다 라는 에고의 오해입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빨리 뭐라도 통제해야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만납니다. 바로 역설적 의도라 불리는 심리적 법칙입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매달릴수록 오히려 그 결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마음속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인위적인 긴장이 발생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이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면 안 돼 라고 집착하며 통제하려 할 때 우주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평온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복원력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에고의 인위적인 힘을 빼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주의 질서를 신뢰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고도의 능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내 안에 누가 이토록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에 나라는 이름의 단단한 울타리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내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고 싶은 좋은 것과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야 할 싫은 것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나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따지는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너무 견고하게 세운 나머지 세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쳐놓은 경계선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기억과 선호로 덧칠한 편집된 이미지를 소비할 뿐이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내 울타리를 침범했다는 나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는 기준점이 사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던 가장 두꺼운 필터였음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낡은 필터를 벗겨내고 세상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본질적인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멈출 때 우리는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좌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겪은 경이로운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던 언어와 논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거대한 평온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타인의 시선은 에고의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나라는 에고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 뇌의 DM에는 잠잠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던 자아가 죽고 흐름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지능보다 수억 배는 정교한 우주의 지능이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축복의 신호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평온이라는 보물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억지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결과를 조종하려던 에너지가 이제는 존재의 기쁨으로 전환되죠. 현대인의 고질적인 불안을 꿰뚫어보며 전 세계의 깨어남의 메시지를 전해온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삶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소용할 때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지능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와 외부의 사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세상의 흐름이 마치 하나의 악보 위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정교하게 포개지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온이라는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주파수에 맞는 최선의 기회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 맡김은 무기력한 소용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 삶에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행위였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이제 평온이라는 보물을 품고 다시 일상이라는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전히 통장 잔고는 부족해 보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며 나를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때 에고는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거봐, 내 맡김 같은 건 현실에선 안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아. 다시 긴장하고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얻은 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 다시 통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평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순간 그 인위적인 노력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강박적 책임감으로 미끄러집니다. 진정한 귀환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반응 주파수를 유지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포기와 깨어있는 내 맡김을 완전히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맡김을 어쩔 수 없지 라며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력한 포기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황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구는 죽이고 대신 매 순간 우주의 흐름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됩니다. 에고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라고 충동질할 때 잠시 멈춰서서 그 에너지가 흘러가게 두는 것, 이 찰나의 알아차림이 당신을 과거의 노예에서 현재의 주인으로 부활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품고 다시 익숙한 당신의 하루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겉보기에 이전과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억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평온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요. 릭 워렌은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더 거대한 목적에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의 미래는 내 작은 능력이 아닌 우주의 신실함에 맡겨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평온을 선택할 때 당신 주변의 복잡했던 관계들이 정돈되고 닫혔던 기회의 문들이 스스로 열리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차에 올라타 창밖으로 펼쳐지는 우주의 풍경을 감상하며 매 순간 가장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최고의 노력은 가장 깊은 내맡김에서 나옵니다. 우주의 흐름에 몸을 실은 당신은 이제 그 자체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여전히 운전대를 꽉 쥐고 손바닥에 땀을 흘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막 중수석으로 옮겨 탈 준비를 마쳤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통제의 끈을 놓는다고 해서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실어다 줄 우주라는 거대한 강물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턱에 들어간 힘을 조금이라도 빼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평온의 진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내맡김이 가져온 작은 기적들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